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31일,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양대 증시가 꽤나 큰 하락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41%, 그리고 코스닥은 2.78%,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 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요인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시아 주요국 증시를 좀 살펴본다고 할 때 니케이는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1.69% 하락하는 모습. 항생지수가 가장 크게 낙폭을 좀 보였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랑 비한다고 하면은 사실 국내 증시의 체감 낙폭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사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는 배터리라는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증시가 올라갈 때 배터리라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올라갔다는 거는 사실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배터리와 관련돼서 좀 불안감들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와중에 이제 테슬라, 전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세를 보였고, 리튬 관련주가 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국내 증시 2차전지 업종에도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낙폭을 확대시킨 게 증시 하락에 좀 기여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주요국들의 내용들, 우리 주변 국가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국이면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일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중국의 경우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지수가 49.5를 기록했어요. PMI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기준선으로 50을 둡니다. 그래서 50을 상회하면 경기 활황 국면이다. 그리고 50을 하회하면 경기 수축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50을 하회하는 수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면서 악재로서 반영이 된 부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YCC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금리 변동폭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1.5%까지 용인을 하겠다라고 일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1% 초과를 용인하겠다라는 기조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장기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권을 좀 YCC와 관련해서 채권을 꾸준히 매입했어요. 일본은 수량과 관계없이 10년물 국채를 일정 수선에 도달하면 꾸준히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었습니다. 근데 관련된 언급이 좀 안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국내 증시의 낙폭이 좀 확대된 요인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FOMC,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목요일 새벽 11월 2일 새벽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사실 11월 FOMC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중심에는 국채금리가 이미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다 해석이 있거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말씀을 몇 차례 좀 드리기도 했었고, 무튼 이러한 내용들로 동결이 거진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은 11월 FOMC가 아니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보일 건지, 파월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 방향성이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사실 국내 증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우리가 코스피를 보면은 PER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12개월 선행입니다. 12개월 선행 PER을 좀 본다고 하면은 10년 평균, 역사적인 평균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국면에 점차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밸류에이션상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하나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BR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고는 2019년 이후 현재 최저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부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제 FOMC가 호재로서 좀 작용이 된다면 이런 내용들도 함께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지켜봐야 아는 거겠죠. 또 국내 증시 이제 항상 비읍 세계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심에 또 있는 배터리가 최근에 좀 부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낙폭이 더 다른 국들 대비해 가지고 확대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또 올라간다고 할 때는 다른 국 대비 더 강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하루 그리고 힘든 10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